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한 주만 걸렀을 뿐인데 되게 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냐고. 볼만찬 이적설 시간입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좀 남긴 했는데 이제 대여들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썰 찾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빡빡 긁어 모아서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만 기자의 행보가 돋보였습니다. 일단 단독 나왔던 거 중심으로 한번 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오반석이 인천에가 확정지었습니다. 네. 만 기자 단독이죠. 일단 합의서까지 주고받았으니까 던딜 이적 확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저희 리뷰 시간에 오반석을 인천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창 기자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여러 떡밥을 뿌리기도 했는데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천이 마침내 원했던 대형 베테랑 센터백을 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떡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이 네. 가장 먼저 협상했던 선수는 사실 구자룡 선수였어요. 네, 맞습니다. 인천이 시즌 초 3백을 썼는데요. 이만섭 전 감독 사태 전후로 포백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재성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맞아요. 네. 이미 분호자는 이제 부상으로 계약을 해지한 상태였고 이것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이제 구자룡이 1순위였습니다. 당초 전북도 어차피 구자룡을 지금 사용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인천 임대에 긍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구자룡이 아직 전북에서 좀 보여주고 싶다. 예, 이러면서 잔류를 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반석으로 전환이 됐고 오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경기에서 밀린 것도 있지만 부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맞아요. 최근까지도 부상 회복에 전념하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을 아는 인천이 그 오반석을 영입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오반석도 워낙 인기 매물이라서 사실 저희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일단 예. 전북 사정부터 보면 전북이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지금 열릴지 말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센터백이 지금 5명이잖아요. 홍정호, 최보경이 주전이고 김민혁이 백업이에요. 예, 여기 한 명 정도 리스크 어떤 그 차원에서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구자룡과 오반석 둘 중 한 명은 이제 여름에 내보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당초 이제 오반석을 원했던 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꼽힙니다. 네. 예, 서울이 오반석, 윤영선, 김남춘으로 이어지는 3백을 좀 계획을 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제시한 금액이 작았다고 그래요. 예, 사실 오반석 측이 금전적인 손해까지 보면서 굳이 임대를 가야 되냐. 이런 또 입장이어서 그 금액을 맞춰준 팀이 바로 인천이었고 그래서 인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반석 선수 영입하긴 했지만 네. 바로 경기에는 투입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사를 썼더니 반응이 그거더라고요. 당장 줘라. 당장 보내달라 지금. 예, 현기증이 나니까. 근데 이제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예, 전북은 15일 FA컵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를 마치고 이제 오반석을 그 경기까지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낸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입장에서는 아마 7월 말 정도에 오반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천은 오반석뿐만 아니라 브라질 출신 윙어 구스타포 영입에 근접을 했습니다. 네, 거의 확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비자 작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인천이 분호자 계약 해지한 자리에 이제 브라질 출신 윙어를 데려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구스타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이 국내에서 이제 나름 검증된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데려올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그것도 아직 많이 보여준 게 없는 선수를 데려오는 도박을 단행한 이유가 뭐냐? 팬들이 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도박성이 있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천이 승부수를 띄워야 되거든요. 승점 차가 제법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원이 들어와서 이제 뭐 팀이 조금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그걸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공격적에 이제 무고사랑 아길라르라는 확실한 축이 있으니까 요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우리들에게 기대치 못한 승점을 줄 수 있는 와우 팩터가 좀 필요하다는 팩터. 결론을 내렸는데 구스타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관계자한테 그 점 물어봤더니 한번 보시죠. 이러더라고요.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좀 저도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타일은 좀 전형적인 11번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 기사에 짭스타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건 좀 선수한테 좀 보기 안 좋고 뭐 인스타보 그리고 전북에는 전스타보 이렇게 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썰은 김한길의 전남행입니다. 네, 이제 저희 회사가 단독을 했는데 사실 네. 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좀 의외였어요. 김한길이 올 시즌 서울에서 조금 나름 좀 몫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4경기 뛰었고 서울이 측면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윙백으로 나름의 활약을 하던 선수인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제법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들 팬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적료 받고 팔던가 임대를 하던가 그러면 되지 왜 해지를 했냐 그러는데 일단 김한길이 강력히 요청을 좀 했다 그래요. 연봉도 약간 좀 불만이 있었고 이 선수가 이제 나름 또 5년 차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전기의 부족으로 이제 성장세가 더졌고 이제 군대도 가야 되니까 하기 전에 이제 바짝 좀 올리고 가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서울이 전격적으로 해지에 동의하면서
김한길이 자기의 몸이 됐습니다. 네. 윙백, 윙어를 다 볼 수 있는 왼발 자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러브콜도 많았고요. 부산이랑 대전이 적극적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전이 이제 김한길을 서울 시절에 잘 활용했던 그쵸. 황선홍 감독이 있었고요. 부산은 전남행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또 물어봤대요. 야, 우리한테 다시 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선택은 전남이었고요. 최근 이 전남이 보여준 퍼포먼스 그리고 전경준 감독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 전남이 돈을 쓰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주 네. 파격적입니다. 맞아요. 행보가 좀 인상적인데요. 네. 초반에 이제 수비 축구로 버티더니 이제 조금씩 공격적 색채를 내고 있거든요. 네. 최근 2경기 연속 4득점 기록 중이잖아요. 네. 여름 이적 중에서 이제 올레, 김현욱, 임찬울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측면에서 속도를 올려주는 올레, 그다음에 임찬울 측면에서 좀 잘해주고 있고. 네. 김현욱 선수가 가세하면서 워낙 킥이 좋고 활동량도 많고 기술이 좋은 선수예요. 완전히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인데 여기 이제 김한길이 더해주고 남은 외국인 선수 한 자리에 이제 에르나네스가 올 거라고 하는데 이미 한국에 입국했대요. 그쵸.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초 이제 에르나네스는 원했던 1순위는 아니에요. 다른 선수를 얘기해줬는데 이 선수를 발빠르게 안 되니까 발빠르게 이제 돌려서 데리고 왔는데 오니까 이제 전남 창의성을 불어줄 수 있는 선수라서 굉장히 좀 기대가 큰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야, 전남이 승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설도 이제 네. 만 기자가 단독을 했죠. 일단 에디뉴 158cm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제 대전과 계약을 했습니다. 창 기자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우여곡절 그때 한국에 왔는데요. 사실 대전이 일찌감치 에디뉴 영입을 준비했었어요. 5월 말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정도부터 점을 찍고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해프닝이 좀 있었었어요. 네, 얘기를 듣고 이제 뭐 5일 입국, 7일 메디컬 테스트 이게 팩트니까 일정을 썼더니 아니 뭐 입국하자마자 자가격리 보름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메디컬 테스트 받냐 막 나다니냐 막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확인을 했고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유가 인정되면 이제 외출증 방역 당국으로부터 외출증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외출증을 받고 이제 메디컬 테스트까지 완료를 한 겁니다. 네, 맞아요. 네, 제가 기사로도 좀 그 수정을 했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괜히 선수와 대전만 자가격리를 위반한 그런 팀과 선수로 만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맞춰서 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거. 그리고 에디뉴 선수는 한국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브라질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받은 코로나 테스트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문제 한번 없다. 이게 팩트.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디뉴 대전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수가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대전의 약점이 미드필더예요. 맞아요. 네. 미드필더에서 볼이 잘 안 돕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허리 진영에는 뭐 박진섭, 조재철, 구본상 많이 뛰는 미드필더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창의적인 패스나 속도를 올려줄 선수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이 선수가 바로 에디뉴. 이제 에디뉴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에디뉴 같은 경우 이 선 어디에서 뛸 수 있고 대전에서는 약간 10번 그 안드레 루이스나 바이오 아래에서 이제 활약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들리는 소문으로는 안드레급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커리어를 봐도 아틀레티코 미네이로에서 뛰었잖아요. 그 팀이 1부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는 팀인데 그것만 봐도 이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레벨인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임대로 데려왔지만 완전 이적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만큼 비싸진 않지만 뭐 잘할 경우 내년에 이제 완전 이적 옵션을 발휘할 계획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임선영 선수와 야. 김종호 선수의 깜짝 네. 수합딜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한국 시간 8일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성남의 임선영과 수원의 그 김종호 두 미드필더가 이제 자리를 맞바꾸는 건데요. 어떤 니즈가 맞아떨어진 수합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선영은 전북 현대 출신으로 아주 큰 기대를 받고 성남에 입단했습니다. 김나일 감독도 굉장히 선호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서울전 교체 투입하고 나서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성남 수원전 이후에 3경기 내리 결정을 합니다. 맞아요. 이제 백업도 아니고 아예 명단에 제외돼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계에선 임선영이 현재 입지에 불만을 느낀다. 맞아요. 네.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돌았고 그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임선영이 작년에 성남 입단하기 전에 다른 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남에 가게 됐는데 연봉을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다 그래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연봉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는 와중에 경기까지 못 뛰니까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흔들렸던 것 같고 어떻게든 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좀 어필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팀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테랑 미드필더가 필요하긴 하지만 왜냐면 이 선수가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떠난 상태라고 본다면 차라리 바꾸는 게 낫겠다. 그래서 둘이 둘러보다가 김종우 수원에서 많이 뛸 수 있는 미드필더와 바꾸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우 역시 지금 수원에서 부상 복귀 이후에 뭐 여러모로 주전에서 밀리면서 박상혁이 그 자리 뛰고 있죠. 네, 네. 두 경기 모두 이제 후반 막판에 출전. 지금 22분 출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출전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니까 임선영이 나이가 더 많은데 왜 바꾸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게 지금 뭐 피아니치나 아르투르 같은 그런 그렇지. 케이스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6개월 임대기 때문에 맞아요. 당장 쓸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을 좀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수원이 이런 미드필더가 필요했거든요. 문전 침투형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수원 쪽에서 조금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적설 핵심 이제 네.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슈퍼매치도 비기고 그 전에 인천을 잡으면서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서울이 위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이 올여름 반등을 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영선을 임대로 데려온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잠잠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서울 올여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의 올 여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페시치가 떠나면서 생긴 그렇죠. 외국인 공격수 자리 그리고 기성용. 맞아요. 뭐 지겹겠지만 기성용입니다. 일단 외국인 공격수부터 보자고요. 누가 오는 거예요? 오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모르고 네. 너무 궁금한데 일단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페시치랑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6월 말이었습니다. 보도자료도 나왔죠. 사실 그 전부터 선발 작업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에이전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선수를 추천하고 있었고요. 뭐 간바 오사카의 패트릭이 서울에 온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주세종 협상 과정에서 간바가 패트릭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서울은 진지한 후보군에 넣지 않았고요. 이후 이제 후보가 좀 크게 압축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네. 전북에서 뛰던 호사, 그다음에 경남에서 뛰는 제리치.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떡밥으로 던진 이야기죠. 그렇죠. 최용수 감독이 호사를 원했고요. 구단은 제리치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감독과 프런트에 좀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잘 나타납니다. 최용수 감독은 이제 많이 뛰는 공격수가 필요하다면서 호사를 요청했는데요. 구단은 이제 몸값 그리고 비자 등을 이유로 국내에 남아있는 제리치를 추천하면서 양쪽의 골이 좀 깊어졌거든요. 이후에 이제 얘기가 좀 급 진전 바뀌는데 네. 호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때문에 최용수 감독이 그럼 구단에서는 그럼 니들이 국내에 뛰는 선수를 원하니까 그럼 난 국내에 있는 선수 중에는 인천의 무고사랑 광주의 펠리페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양쪽이 실제로 좀 협상을 했는데 최하 인천은 당연히 이제 에이스 빼면 안 되니까 노를 외쳤고요. 광주는 그러면 이 금액을 주면 돼라고 얘기했대요. 얼마예요? 160만 달러입니다. 20억이 넘어가요. 네. 당연히 서울이 그 정도 돈이 없으니까 발을 뺐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구단은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국내에 있는 선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추천한 선수가 전북의 벨트비크입니다. 다 나오네 이름. 네. 서울이 그러니까 현재 협상 중인 걸로 아는데요. 네. 사실상 이것도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오. 네, 최용수 감독이 노를 했다고 하고요. 네. 서울 쪽의 오퍼가 또 벨트비크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네, 전북도 노를 했고요. 그러니까 바로 구스타보가 온 전북은 이제 외국인 선수 하나를 무조건 빼야 되는데 지금 벨트비크거든요. 네. 벨트비크는 현재 수원 FC랑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이랑 안양도 벨트비크에 관심이 있는데 부산은 빈치 싱커를 빼야 되고 안양은 마우리데스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지 않은 상황인데 수원 FC는 현재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지금 계약 해지를 하고 한 자리가 빈 상태이기 때문에 벨트비크가 오면 땡큐 이런 상황인데 벨트비크는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2부 리그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계약 해지하고 그 돈 다 받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수원FC로 만약에 국내에서 무언가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수원FC에 올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걸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본의 아니게 벨트피크가 뜨거워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다시 서울 얘기로 오면 양측 모두 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은 다시 한번 호사를 요청한 것을 알고 있는데 돌아서 호사. 이제 뭐 비자하고 자가격리하고 이러면은 8월이 넘어서야 합류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더욱 이제 호사는 아랍에미리트 리그가 중단됐기 때문에 3, 4개월 동안 쉰 상태고 그래서 이제 구단 측은 호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최용수 감독이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외국인 선수 없이 가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지금 서울은 최전방 공격수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협상할 공격수도 없고
외국에서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뭐 극적으로 지금 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문이 닫혔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영입이 안 된다면 프론트와 최용수 감독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다음에 기성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네. 얘기 좀 해주시죠. 기성용 선수가 지난달 25일 날 귀국을 했죠. 네. 이 발목 부상으로 이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자 마요르카와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행을 다시 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성용이 어떤 행보를 보일 건지, 특히 서울에 갈 그치, 건지, 그치. 예. 예, 다들 그걸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2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기성용 선수가 뉴캐슬과 계약이 끝나고 국내 복귀를 타진하면서 서울과 협상을 했는데 당시 좀 기성용 선수가 좀 마상을 입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복귀가 좌절되고 위약금 존재가 그때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복귀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냉정히 말해서 전북이 지금 외국인 선수 돈도 많이 썼고 신영민 선수 데리고 왔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갈 수 있는 행선지가 서울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국내로 네. 올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또 주세종이 간바에 간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기성용이 올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좀 전제도 틀렸고 결과도 좀 틀린 이야기인 게 일단 주세종이 간바에 가지 않을 것으로 오, 보여요. 네. 네. 주세종은 간바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6개월 남은 선수를 이제 간바가 이적료를 주고 서울 입장에서 주세종을 보내는데 이적료 안 받고 보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어렵고 J리그 사정상 지금 이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때문에 겨울에 갈 가능성이 높지 지금 당장 갈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아 보이고요. 주세종이 가면 서울에 여유가 생겨서 기성용이 서울로 갈 것이다. 기성용 선수가 지금 돈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작년 겨울 같아서는 맞았어요. 왜냐면 주세종이 보냈을 경우에는 그 돈이 기성용 선수한테 간다면 서울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기성용 선수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택은 기성용에 달려있지 주세종의 이런 옵션은 사실 말 그대로 격가지 이야기거든요. 일단 저희가 한 가지 취재 결과 추가적으로 전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 구하긴 구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차려진 건 아니고요. 서울이 기성용 측에 조건을 제시한 야, 것으로 이거 처음으로 밝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악됐습니다. 뭐 2월 이후에 안 만났다 그러는데 네. 일단 서울이 기성용 측에 조건을 제시했어요. 안 근데 만나고 조건 제시할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 조건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제안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기성용 측은 답을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 창구를 아예 닫은 게 아니다. 그렇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리그를 재개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제 옵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속해서 좀 양측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썰 준비했거든요. 떡밥 안 하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인천이 감독을 좀 천천히 찾을 거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후보군도 좀 압축이 된 상황이고요. 제가 누군지는 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 이건 비밀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여러분 저도 몰라요. 맞아요. 끝나고 제가 물어봐야 돼. 기업 구단을 네. 이끌었던 감독 2명이 유력 후보입니다. 제가 요거는 범위를 압축하지 않겠습니다. 결정이 나면 가장 먼저 뻘만창이 터뜨리겠고요. 제가 자랑 좀 하자면 네. 감독 단독은 제가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사 또는 이 방송을 통해서 터뜨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